안녕하세요. 김알TV입니다. 오늘은 평생 부자 마인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익은 항상 조금 이르다 싶을 정도에 빠르게 챙기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짜내려고 하다간 타이밍을 놓치기 마련인데요. 이건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나 내가 사둔 주식이 순조롭게 상승세를 지속하면 그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하고 계속 보유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때 주위 사람들의 돈 번 이야기들이 막 떠오르고 나의 투자금도 2배가 된다면 하고 기대감이 증폭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팔고 나면 집값이든 주식이든 더 오를 경우에 후회가 무섭다고 합니다. 내가 집을 팔고 나서 수년 후에 우리한테 집을 산 사람이 몇 배를 더 받고 팔게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팔지 못하고 머지않아 꼭지점을 찍고 하락장으로 돌아섭니다. 흔히 그런 것처럼 피크는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침체된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요. 집으로 큰 돈을 벌겠다는 기대는 이미 접으셨고 간신히 팔리기만을 바랍니다. 마침 매각하고 싶은 금액을 제시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약간의 이익은 나는 정도였어요. 그들은 시장이 어떠한 호황이어도 세상의 기대치와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딱 원하는 금액을 정하고 팔기로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분들은 깨달았습니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빨리 처분하는 게 나았구나를요. 저는 그분들이 그 깨달음을 계속 간직하길 바랍니다. 앞의 이야기처럼 이번 시간에는 이 욕심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제가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거창하진 않습니다. 너무 당연하다 싶을 이야기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지키기 어려우실 거예요. 훈련과 끊임없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이익을 미리 결정해 두자. 그럼 얼마면 충분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면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닌 욕심 때문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이익에 도달했을 때 이익을 내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나의 투자가 성공해서 재산이 늘어나면 끝내야 될 지점이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끝나는 지점이 시작이라니 무슨 말이냐고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할 당시에 300만 원만 이익이 나도 참 좋겠다 했던 당신, 투자가 잘 돼서 1년 후 2,000만 원이 됐습니다. 돈을 2배로 불렸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이렇게 몇 번만 반복하면 금세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람들은 이 자체가 이미 엄청난 대단한 일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되어서 이 이익이 내게 왔다고 느낍니다. 단기간이 아닌 1년에 걸쳐 쌓아온 이익이다 보니 돈이 2배가 됐어. 나 1,000만 원 벌었어. 라고 말하는 대신 2,000만 원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느낍니다. 원래 있었던 돈처럼요. 원래 투자 금액이었던 것처럼요. 더 좋은 다른 투자처로 이동하는 대신 당신은 그곳에 매달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더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려두셔야 합니다.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사랑도 돈도 타이밍이죠. 타이밍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사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수영 선수가 올림픽에서 자유형 200m에 출전했습니다.
200m를 열심히 전진해 나가면 목표 지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하나 더 따고 싶다고 100m 더 나아가도 소용없죠. 모든 에너지는 주어진 200m 내에서 다 쏟아내야 합니다. 이처럼 결승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터치패드를 누르며 1위로 골이 나는 순간 승자의 이름은 기록으로 남겨지고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이렇게 레이스가 끝나면 선수는 휴식을 취하며 다음 레이스를 준비해야겠죠. 이때 이 휴식이 중요합니다. 다음을 위해 휴식을 꼭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전으로 임하는 투자의 세계는 이렇게 명백한 목표 지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의 끝을, 목표 지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끝을 결정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 요령과 방법을 터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대다수의 분들은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터득해야 되는 테크닉입니다. 훌륭한 투자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제력 중 하나입니다. 끝이라는 포지션을 명확하게 지정하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손에 쥐고 딱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꼭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의 스승님은 꼭 등산을 다녀오시더라고요. 그동안 정신없었을 나의 몸과 정신력에게 충전 시간을 주는 거죠. 아, 끝났다. 할 만큼 했다.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고 만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아쉽지만 끝났으니 후련해. 조금 쉬면서 생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반드시 정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투자 현장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주는 심판도 코치도 없습니다. 결승점도 없고 고린 테이프도 없는데 어떻게 명확하게 끝을 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주식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금이나 집을 샀다고 가정해도 좋습니다. 마지막을 알려주는 종소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종료를 선언하지 않는 한 레이스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레이스를 시작하기 전에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정해둬야 합니다. 끝이 없는 레이스. 막연함을 가지고 매번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투자를 시작하면 훨씬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현재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주식이나 금 투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스스로에게 목표를 설정해 줘야 합니다. 목표가 얼마든 상관없지만 당연히 너무 터무니없는 액수는 아니어야겠죠. 절제된 목표가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2년간 2배 만들겠다 거나 혹은 6개월에 1,500만 원으로 늘려보자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레이스 도중에 반드시 이 목표를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그리고 목표 지점에 도달했으면 미련 없이 끝내야 합니다. 지금 이 방법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서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나 싶으신 분들은 잘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익을 내 손에 쥐어야 하는 겁니다. 현금화해야 내 이익이라 할 수 있죠. 아직 투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돈이라면 내 이익이라고 말하기는 섣부릅니다. 이익을 내려면 딱 원하는 지점에서 스톱하고 현금화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많이 놓치십니다. 이런 방법이 얼마나 실전에서 당신에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투자하기 전 1,0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2,000만 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2,000만 원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은 돈이죠. 당신도 그건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작점에서 2,000만 원에 대한 기대는 노력에 대한 결과로 받은 선물처럼 여겨집니다. 새로운 시작점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료 지점으로 인식하는 거니까요. 바로 이 감각을 내가 투자자로 무르익을 때까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목표점으로 잡았는 끝내기로 한 지점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간주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강력한 이유가 생기지 않는 한 자신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꼭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끝이라고 정해놓은 지점에서 지금 당신이 머물러야 하는 강력한 이유가 있나요? 충격적인 변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나요? 완전히 상황이 역전될 만한 단순한 기대를 넘어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확신이 아니라면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목표하던 이익에 도달했으면 과감히 이익을 내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투자가 종료되면 이제 끝났어요, 종료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납득시켜줘야 합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자신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번 돈으로 평소 사고 싶었던 것을 사거나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당신을 즐겁게 해줄 만한 뭔가를 하겠다고 미리 자신에게 약속해 두세요.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멋진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참 멋진 일이죠. 그러면 투자의 종료에 즐거움이 동반됩니다. 실제로 부자 마인드를 가진 부자들은 이런 심리적인 기술을 잘 활용합니다. 멋진 곳에서 식사를 한다든지 애장품을 산다든지 아주 사소한 소비이더라도 나만의 자축 파티를 가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끝을 맺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런 방법이 솔깃하고 효과적으로 느껴진다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일각에서는요, 이런 방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투자 자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그 돈을 활용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아둥바둥 발버둥 칠 건 없잖아요. 쌓아놓고 쳐다보기 위해서 돈 버나요? 제가 생각하는 멋진 투자자는 수익의 일부를 부끄러움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투자를 위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부하고 수고한 날 위해 선물도 줘야죠. 목표하던 이익에 도달을 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 해에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자신이 번 돈으로 즐거움을 누릴 필요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곧 더 좋은 투자로 긍정적인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 김알TV 식구들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길 바랍니다.